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글 하나 때문에 백악관, 의회, 미국 언론들까지 발칵 뒤집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차장, 지난 22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 추가 대북 제재를 철회시켰다라는 내용을 딱 올려서 우왕좌왕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말 그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의 한 140자 트윗에 국제사회가 막 춤을 췄다, 요동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20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20일 오전에 금요일 오전에 미국 재무부가 하노이 결렬 이후에 처음으로 대북 제재를 추가했습니다. 그랬죠. 근데 뭐 내용이 대단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 해운사 두 곳을 제재 리스트에도 추가한 거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한한테 경고를 보냈다. 이제 이렇게 해석들이 많이 됐었죠. 네. 그런데 만 하루 만에 우리 시간으로 23일 새벽에 방금 얘기한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재무부의 대규모 제재를 해제하도록, 그러니까 철회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당장 하루 전날 발표했던 것을 바로 철회한 것이냐, 네. 아니면 도대체 앞으로 하겠다는 것을 안 하겠다는 거냐, 아하. 기본적으로 내용이 뭔지가 혼란이 있었고요. 내용도 밝히지 않은 채로 그냥 추가 제재를 해제하라고 지시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서 혼란스러웠군요. 또 하나는 이겁니다. 다 지금까지 이제 하노이 결렬 이후에 미국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는 일괄적으로 대북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랬죠. 거기에 따른 제재였기 때문에 다 이제 일했던 건데 하루 만에 돌변을 해버린 겁니다. 트럼프 네. 대통령이. 해제를 처리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네. 도대체 이것이 북한에 대한 유화 사인인 건지 아니면 또 뭔가 마음이 변한 건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그런 이제 하루였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최근까지만 해도 미국의 백악관 그리고 정계 모두가 대북 제재로 대동단결을 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저런 트윗이 올라오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시점이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시점인데요. 네. 뭐냐면 북한이 사실은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에서 철수를 했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철수했죠. 그렇죠. 철수를 하고 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트윗을 올렸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7시간 만에 트윗을 올렸는데 네. 그다음에 이 트윗을 올리고 난 다음에 북한이 오늘은 또 갑자기 오늘 원래는 이제 다 철수를 했지 않습니까? 네. 오늘 다시 또 몇 명이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근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네. 결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아마 남북 개성공단 사무실에서 철수하는 걸 보고 이렇게 되면 남북 관계가 굉장히 이제 좀 경색될 것이다. 즉 네. 북미가 마찬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항상 밑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강한 대북 제재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김정은 위원장은 좋은 관계다, 좋은 그렇죠. 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관계를 계속 가져가겠다는 뜻을 피력했거든요. 네. 아마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독단적인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가졌던 기자회견에서요, 대북 제재에 대해서 신중한 모습을 보였던 기억이 납니다. I don't want to comment on that. I can just tell you this, that we have very strong sanctions. I don't want to talk about increasing sanctions. They're strong. They have a lot of great people in North Korea that have to live also, and that's important to me. 자,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뭔가 북한에 좀 유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독단적인 행동이 아니었을까? 이런 해석이 더 힘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미국 외교위원회 소속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의원은요, 이런 일,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확 던지는 이런 일은요, 예전에 본 적이 없는 상황이다라면서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Well, I've never seen that before from this or any administration. So something happened here. Those things have to usually be approved. In fact, they know that they are. They go through a long interagency process signed off on by the president. So I would love for Kim Jong-un to give up his weapons and everything else. I would. And I don't criticize the president for trying. I think people around the world would look at it and say, from now on, when they hear about sanctions, 김정은 실장님, 네.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가로서의 아주 유명한 전략, 미츠광이 전략에 의하면 김정은 쪽에서 아무리 예측을 하고 싶어도 예측할 수 없는 인물이다. 이걸 강조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인지 미국 내에서 백악관에서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을 예측할 수가 없나 봅니다. 지금 정말로 예. 뭔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도 없이 그냥 제재를 해제한다는 말을 트위터 날렸기 때문에 네. 백악관도 이게 뭔가를 몰라서 현재 우왕좌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자체를 보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통치 행위 자체가 네. 정말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비판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왜 저런 트위터를 날렸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맨날 자랑한 게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핵실험하지도 않고 미사일 발사도 하지 않는다. 본인의 이건 업적이다. 이게 업적이다 맨날 자랑했는데 네. 지금 북한이 그걸 어기게 생겼지 않습니까? 아하. 그래서 일단은 치킨 게임에서 한 발 물러난 것 같아요. 이거 많은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네. 북한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 한 발 물러났다 보지만은 북한은 과거에 제재를 해자라 했지 네. 앞날 제재 얘기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그런데도 한 발 물러난 거 봐서는 그 뭔가 현재 기싸움에서 좀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밀리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갔겠습니까? 지금 얼마나 유리한 입지에 하노이 회담 이후에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 북한의 요즘 움직임이 뭔가 좀 불안했던 것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도 김정은과의 사이는 아주 좋다라면서 거듭 강조를 했었죠. 역시 본인이 원하는 건 대화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We literally just left. We spent pretty much all day with Kim Jong-un, he's quite a guy and quite a character, and I think our relationship is very strong. 안 박사님, 그러니까 방법이 좀 사람들을 놀래켜서 그렇지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김정은과 대화를 하고 싶어 한다. 이런 뜻이 분명히 담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미국의 태도는 트럼프 타입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제 볼턴 타입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겠다는 건 아니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마치 자기 강경 기류를 주장하는 참모들과는 좀 달리 멀리 보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대선 포질에 맞춰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좀 참모들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과연 트럼프의 그런 의중을 읽고 거기에 맞춰줄런지 자신들의 별개의 새로운 길을 갈런지 네. 평양도 아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요. 하노이 회담에서 이미 실패한 것으로 입증이 됐던 톱다운 방식. 두 정상끼리 모든 것을 정하고 타결을 짓겠다. 이런 톱다운 방식의 부활을 다시 예고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하노이 회담 전에 미국 국무부 대변인의 이야기 속에 그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Our approach is different, frankly, than what's happened in the past. This is a top-down approach that allows, with the chairman and the president meeting directly, and that allows for a breadth of actions, frankly, that if successful, could fundamentally transform relations between our two countries. So we remain optimistic going into this. 이번에 트위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로 약간의 해프닝이 있긴 했었는데 일단 지금 네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뭔가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숨어 있다. 그렇다면 다시 또 톱다운 방식으로 되돌아가겠다라는 뜻일까요? 제가 볼 때는 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빅딜 카드를 물릴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고 그다음에 그 상황무기까지 폐기를 해야 네. 제재를 해자겠다는 입장에서는 물러나지 않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은 북한이 어떻게 해서라도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 발사하면 안 되니까 일단은 약간은 물러서는 그런 것이지 빅딜 카드를 물린 것 같지는 않고 북한 입장에서도 지난번에 리영호 외무상이 그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직후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입장에서 조금도 물러날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 분명히 했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이 톱다운 방식으로 해서 뭐 정상회담 다시 개최되거나 할 가능성이 좀 낮다 생각됩니다. 좀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릴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서 사라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자, 어떤 단어일까요?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상징하는 바로미터, 기준이 되는 말인데요. 린치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린치핀, 우리말로 해석하면 핵심 축이라는 뜻인데요. 이건 굳건한 한미 동맹을 상징하는 단어로 관용적으로 써왔던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트럼프 대통령 6천 건에 달하는 SNS 가운데 단 한 차례 언급도 하지 않았다. 혹시 이게 한미 동맹의 균열을 의미하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의 분석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부터 한미 동맹을 이제 상징하는 말로서 린치핀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는 뭐 대통령뿐이 아니라 뭐 국무부 장관 그리고 뭐 한미연합 사령관 이런 분들이 린치핀이라는 단어를 그냥 쓰면서 한미 동맹을 어떤 상징하는 단어가 됐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2년 2개월 동안 취임한 지 한 6천 건의 트윗을 올렸는데 단 한 번도 린치핀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아무래도 한미동맹이 균열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데 무엇보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이제 과거 역대 대통령과는 다르게 해석을 하죠. 아무래도 경제적 이해관계 속에서 동맹을 좀 보는 그런 시각이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가능할 테고요. 네. 또 하나는 아무래도 북한 비핵화를 두고 계속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에 좀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린치핀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그런 기조 속에서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 한미 동맹의 우리 측 강경화 장관을 당분간 만나지 않겠다라면서 불쾌감을 드러냈다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최근에 이제 만났던 여러 인사들의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머릿속에 동맹이라는 단어가 없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동맹을 왜 하느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EU도 마찬가지고 나토도 마찬가지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똑같이 이제 우리와 관계도 경제적 관계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훈련하면 당신들이 돈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우리 외교 라인이 보면 사실 미국에서 불쾌하게 생각하는 게 자꾸 이제 이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속에서 남북 관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고 더군다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특히 이제 파노회담 이후에 계속 이제 중재자 역할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중재자 역할이라는 걸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서로 간에 이게 너무나 좀 인식의 차가 크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당분간 폼페이오 장관도 강경화 장관과 이렇게 정상회담이나 또 우리 마찬가지로 대통령 정상회담이나 이걸 할 의향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